안녕하세요, 오스타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2025 결승 미국 핀란드와의 경기입니다. 꽤 추운 날이었습니다. 꽤 추운 날인데 많은 팬들이 경기장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전 경기 체코와 스웨덴의 3, 4위전 경기가 연장에 갔고 연장에서 또 14번의 슈터까지 가는 승부치기가 벌어지는 와중에 뒷경기인 결승전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불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거 추위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치기에서도 쉽사리 점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줄 앞쪽 사람들은 경기장 내에서 나오는 영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줄 중간 뒤쪽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폰 스트리밍은 2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앞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런데도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앞에서 탄식을, 중간과 뒤쪽 사람들은 성공한 것을 그때 보며 환호하는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탄식이 체코 선수가 실패했다면 경기가 끝나는 건데, 체코 선수가 성공했다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은 조금 늦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양팀 14번씩 시도하는 끝에 체코의 샬레 선수의 성공으로 경기가 끝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 입장을 시킨다고 했지만 밖이 너무 추운지라 입장은 허용해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는 3, 4위전에 관람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캐나다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600가 최저가였던 티켓 값이 6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제가 갔던 자리는 900불, 1000달러 가까운 자리였는데 이 자리 역시 70달러 선으로 떨어져서 냉큼 사서 당일날 와이프와 오타와로 향했었습니다. 체코는 14명의 NHL 지명된 선수가 있었고, 내년 드래프트에는 2명에서 3명 정도가 1라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중간 라운드고요. 이번 체코팀의 주요 선수는 2023년 시애틀에 1라운드 20번에 뽑힌 주장 에드하르도 샬레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년도 캐나다 언론에서 중간중간 업데이트하는 드래프트 랭킹에서 2위까지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체코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후 캐나다 OHL로 와서 한 시즌을 뛴 후 시애틀 산하 마이너 코첼라밸리 파이어버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24경기 4골 10어시스트로 북미 프로 첫 해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6번으로 콜럼버스에 뽑혔지만 트레이드로 미네소타로 향하게 된 다비드 이리체크의 동생 아담 이리체크도 있습니다. 2024년 1라운드 16번 세인트루이스에 뽑힌 선수입니다. 키는 186 정도의 모든 능력치가 고루 공포되어 있는 투웨이고요. 특히 피지컬 플레이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이팅은 조금 더 발전을 요구하더라고요. 하키뉴스 매거진 22, 엘리트 프로스펙트 28에 뽑혔지만 16번으로 세인트루이스에 선발됐습니다. 플로리다의 폴 슬링과 비교되는 선수이며 현재는 OHL에 뛰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팀의 4명이 세인트루이스에 지명됐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리지책, 24년 3라운드에 뽑힌 아담 예쇼, 온드레 코스, 23년 4라운드 106번 이번 대회 베스트 6에 뽑힌 야쿱 스탄클 등이 있습니다. 이 3명은 모두 파워포워드로 분류되고요. 피지컬이 무척 좋습니다. 같은 동나이대 선수들이 같은 팀에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와 제코는 내년에도 참가할 나이가 되는 선수이니 좀 더 지켜볼 만할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선수로는 미카엘 흐라발이라는 2023년 2라운드 유타에 뽑힌 골리가 있습니다. 당해년도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로 뽑힌 골리입니다. NCAA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에서 뛰고 있는데 같은 디비전의 초강팀인 보스턴 컬리지와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뽑겠다는 마음으로 리그 내 최강이 아닌 중상위권 팀으로 갔습니다. 이번 대회 베스트 골리에 꼽힐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스웨덴의 로스트도 무척 강력합니다. 선수들의 면면은 미국, 캐나다와 견줄만 합니다. 1라운더 5명, 내년 탑10 후보 1명, 또 다른 1라운더 중하위 후보 1명, 2라운더 드래프티 3명, 모두 NHL에 지명받은 골리 등 총 19명이 NHL 드래프트팀에서 첫해 지명을 받지 못했던 4명 모두 SHL에서도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산딘 펠리카는 지난해에도 베스트 6에 뽑혔고 올해도 뽑힌 워낙 유명한 선수이고 최대한 성장에 시간을 들여 유럽 선수를 잘 키우기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의 선수입니다. 또 다른 스웨덴 선수를 잘 쓰기로 유명한 밴쿠버의 수비수 1라운드 빌란데르, 세인트루이스의 23일 1라운드 29번 테오 린드스타인 3명의 돋보이는 수비진은 최강급입니다. 몬트리올의 7라운드 라스무스 베르크비스크도 몬트리올 유일의 대회 참가 선수로 정규 출전에 1골 2어시를 기록합니다. 공격에서는 내슈빌의 1라운드 센터 다비드 에드스트롬, 또 다른 세인트루이스의 1라운드 25번 오토 스탠베리라는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총 6명인데 1라운드 지명자 3명, 나머지 3명도 중위 라운드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입니다. 핀란드는 16명의 선수들이 NHL에 지명받은 선수들이며 1라운드는 2명, 2라운더 3명이 있습니다.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도 현재 핀란드 리가에서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로 드래프트 재수 3수를 통해 NHL 진입을 노려볼 만한 선수들입니다. 또한 로스터 절반 이상이 2006년생들로 내년에도 참가가 가능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두 1라운더도 내년 참가 자격이 되는 선수들입니다. 2004년 1라운드 14번으로 버팔로에 지명된 콘스타 헬레니우스가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 하키뉴스 매거진의 10번, 엘리트 프로스펙트의 11번으로 평가를 받았었던 선수입니다. 컴패리전은 보스톤의 린드스트롬, 템파의 브랜드 포인트입니다. 17살 때 이미 자국 리그에서 14골 22어시를 기록했으며 지금은 AHL에서 29경기 6골 11어시로 18세 선수로는 무척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탑을 갖고 있는 선수이며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투웨이 센터를 모두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4년 드래프트 중 4번째로 꼽히는 투웨이 센터입니다. 24년 1라운드 29번으로 달라스에 지명된 에밀 해밍은 현재 OHL에서 뛰고 있습니다. 성적은 33경기 6골 15어시스트로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유럽 선수들이 북미에 처음 왔을 때 겪는 조정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서 프로 생활을 2년 하고 온 뉴욕 아일랜더스의 4라운드 누르미의 경우도 OHL에서 30경기 4골 13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게 아이스하키 링크 규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북미 NHL은 61m 곱하기 25.9m, 러시아를 비롯한 IIHF 규격은 60m 곱하기 30m, 그리고 또 핀란드 규격이 조금 특이한데 60m 곱하기 28m가 있습니다. 솔직히 유독 핀란드 상위 지명자들이 기대만큼 못 크는 경우나 늦게 꼽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13년 전체 1번으로 뽑힌 플로리다의 주장 바르코프, 콜로라도의 란타넨, 현재 콜로라도에서 뛰고 있는 레코넨, 이 선수들은 성장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되고요. 코카님이나 조엘 알미야, 그리고 카포카코, 이 선수들은 사실 거의 망했다고 봐야 합니다. 1라운드 그래도 둘은 최상위에 뽑혔는데 성적은 3, 4라인급 성적밖에 사실 못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바스찬 아우 같이 뭐 어디서든 잘하는 좋은 선수들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해밍은 하키 뉴스 매거진 23번, 엘리트 프로스펙트 40번의 평가를 받았으며 데브로스커나 닉 폴이 컴패리즌입니다. 스나이퍼이며 동시에 파워포워드입니다. 핀란드 리그에서 17세에 40경기 7골 4어시를 할 만큼 능력치가 고루 분포된 선수이며 슛과 피지컬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라 합니다. 좋은 자리를 무척 싼 가격에 가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 이 자리는 약 900달러에 거래되던 표였는데 저는 70달러 정도로 왔고요. 하지만 중계 카메라가 시야를 가려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제가 앞에 미국의 두 경기를 봤을 때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34번 페로 선수가 가장 늦게까지 링크에 남아서 홈 라커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페로보다 코넬리가 더 늦게 나갔고요. 그래서 혹시 징크스상 미국이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석을 미리 사서 되팔렘을 하던 사람들은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저런 로지, 스카이박스 같은 자리들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자리인데 아마 천만 원이 넘는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탈락에 가치는 내려가도 처분을 못하는 처분하기 어려운 자리들입니다. 이게 피파 월드컵이나 슈퍼볼처럼 결승 자체가 무척 영광스럽고 세계적 관심을 받는 자리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주니어 하키 결승은 하키를 하는 나라에서 작은 관심을 가질 뿐이고 또한 그들에게 무조건 꼭 봐야 하는 워너비 대회는 아니기에 저분들은 꽤나 씁쓸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러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판에 이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캐나다 팬들은 미국과의 라이벌 감정 그리고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 그 이상한 말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지역 팬들은 핀란드를 좀 더 응원하는 분위기였고요. 꽤 결혼한 모습으로 말씀드렸듯 미국에 대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들어올 때 야유가 조금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미국 하키 팬들도 있죠. 꽤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In goal number 30, the Terry Green Penis. On defense, out of the house, number 10, Genesis Emil P.M.M.E. And number 33, Daniel Tontois Aaron. House number 5. 네, 핀란드 선수들 모두 골대의 주위에 모여 마음을 다지고 있고요. 네, 이번 편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